서울의 겨울, 차가운 바람이 좁은 거리를 가로지르고 따뜻한 불빛이 비치는 아늑한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막 저녁을 준비한 참이었고 성민이 좋아하는 간단한 메뉴였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보다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예전처럼 굳이 물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준비가 되면 스스로 이야기하곤 했으니까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일하게 침묵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민이 긴장된 분위기를 깨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너도 우리의 삶이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느낀 적 있어? 저는 그의 질문에 놀라서 살짝 웃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고? 우리 12년 동안 함께했잖아, 성민. 안정적인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물론이지. 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본다면 어때? 뭔가 설렘을 줄 수 있는 걸?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민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일관된 사람으로 루틴과 질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새로움을 언급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니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저는 목소리에 불편함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직장에서 내 동료 준호랑 그의 아내, 그들이 재미있는 걸 해봤다고 하더라고. 부부 교환 말이야.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농담이길 바랐지만 성민의 진지한 표정은 그가 정말로 진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충격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부 교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는지 그가 깨닫길 바라며 반복했습니다. 들어봐, 지연.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마치 저를 설득하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편견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준호랑 그의 아내 은서는 그게 그들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 이건 탐험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한 방법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그런 제안을 하다니요? 우리는 수년 동안 신뢰, 사랑, 그리고 충실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쌓아왔습니다. 우리 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민, 그건 우리와 맞지 않아.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화가 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미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봐줘.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그냥 고민해주길 바랄 뿐이야.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 말은 이미 제 안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그의 말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혹시 저와의 관계에 지루함을 느낀 걸까? 내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고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조용한 긴장감 속에 지냈습니다. 그의 말이 잊히지 않았고 그는 제가 멀어진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마침내 며칠의 어색한 침묵 끝에 그가 준호와 은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압박감 가지지 말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기만 하자고.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성민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강남의 한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준호와 은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커플이었고 조금 위압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은서는 눈부신 미모와 따뜻한 미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될 듯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차분한 존재감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으며 신혼부부처럼 웃고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화는 여행이나 취미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지연 씨, 이건 불충실함에 관한 게 아니에요. 신뢰와 자유에 관한 거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 사이의 동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서로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성민은 눈에 띄게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봤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성민, 그들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어. 천천히, 서두르지 않으면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 안의 한 부분은 궁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끝의 시작일 뿐일까요? 그 후 몇 주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성민은 저를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흥분은 분명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점점 더 불편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이 자꾸 준회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차분함과 깊이는 성민의 에너지와는 대조적이었고 그것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그룹의 모임 중에 저는 준호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침입적이지 않았지만 뭔가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접시를 집으려다 잠깐 손이 닿았을 때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황이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룹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민의 제안뿐만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제 머릿속에 맴도는 준호의 시선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에게는 제 마음속 깊은 무언가를 깨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끌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피하려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저 성민의 황당한 아이디어 때문에 불편해져서 생긴 착각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제 머릿속은 자꾸 그 짧은 손길과 눈맞춤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성민은 점점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준호와 은서가 자주 가는 홍대의 한 재즈배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냥 또 한 번의 캐주얼한 외출일 뿐이야.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밤, 우리는 그 바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은은한 조명과 방해되지 않는 음악이 어우러진 친밀한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준호와 은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유 없이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고 검은 블레이저가 그의 단정한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제 시선을 스쳤고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그녀의 에너지는 방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은서는 성민과 더욱 가까워 보였고 둘 사이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준호는 저를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치 금지된 무언가를 중심으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말이죠. 와인 몇 잔이 지나간 후 성민은 테이블에서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하며 더 나은 대화를 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준호와 자리를 바꾸었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준호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준호의 강렬한 시선은 제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아. 그는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가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말 너머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 억지로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는 계속해서 말하며 약간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낯선 일이니까요. 그의 고백 같은 말투는 저를 방어할 틈도 없이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넘어서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은 긴장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었고 그것은 제가 동시에 두려워하고 갈망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끝났을 때 성민은 들떠 있었습니다. 봤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야.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제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준호의 눈빛, 그가 아무 말 없이도 저를 이해하는 듯 했던 그 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만남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성민이 좋아하는 대로 항상 캐주얼한 자리였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네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와 성민은 점점 더 서로에게 편안해 보였고 저는 준호와 이 무언의 눈빛 교환과 묵직한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성민은 북촌의 전통 찻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그룹으로 시간을 보낸 후 은서와 성민은 정원을 구경하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준호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겁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긴장감이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괜찮으세요? 그가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이해하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아마 이미 통제를 벗어났을지도 모르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대답을 하기 전에 그의 손이 제 손에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면서도 미묘한 행동으로 마치 한계를 시험해 보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을 끝낼 무언가를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저는 그가 제 손을 잡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잠깐 동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준호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에 불과했지만 곧 더 자주, 더 개인적인 대화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이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세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제 몸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직설적이고 더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문을 닫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저를 응시했습니다. 지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지만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 호흡은 거칠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를 막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이성, 모든 도덕적 판단이 사라져버렸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열기가 밀려들었다. 그 키스는 강렬했고 우리가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준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던 그 찰나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머릿속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내가 성민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고동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준호는 물러났고 그의 얼굴에는 나와 같은 욕망과 죄책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통제불능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한 걸음 물러나 코트를 집어들고 떠났다. 나를 혼자 남겨두고 내면에 폭풍을 일으킨 혼란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일상을 계속했고 성민을 위해 요리를 했으며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준회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다. 동시에 성민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은서와 새로운 경험을 탐구하는데 점점 더 몰두하며 내가 겪는 내면의 갈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준호는 어디에나 있었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고 나는 이를 피하려 했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커져갔다. 또 다른 그룹 모임에서 은서와 성민이 배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을 때 준호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대화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태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우리 사이의 긴장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준호는 내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를 두드리며 마치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이게 잘못된 일인 건 알아요. 그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을 꺼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뭔가가 저를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끌림이 아니에요, 지연. 그 이상이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쥐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거의 속삭이듯 말하며 고백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요. 그는 마침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치나요? 우리 사이에 진짜 무언가가 없다고 부정하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회에 대한 내 감정은 지금까지 느껴본 어떤 감정보다도 강렬했다. 성민과의 관계는 점점 더 무너져갔다. 그는 은서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감정적으로 더 멀어졌으며 우리 사이에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내가 두려워했던 주제를 꺼냈다. 지연, 요즘 당신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인생에서 10년 이상을 함께한 남자, 그리고 거대한 죄책감이 나를 휩싸고 있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성민. 이게 제겐 쉽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다. 그냥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우리 둘을 위해서라는 걸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편하지 않다면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나와의 연결을 원하던 것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 듯했다. 나는 그가 이미 나를 잃었다는 것을 외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켰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몇 주 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성민과 은서가 휴식을 위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 계획한 제주도 외곽의 작은 숙소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아래층에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을 때 준호가 2층 복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연.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걸 망치게 돼요. 침묵하면 계속 서로를 상처 입히고요.
제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저를 빈 방으로 끌고 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성도 도덕도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둘뿐이었고 그동안 억눌렀던 것들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강렬함은 압도적이었고 완전히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옳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은서가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걸 아무 대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부인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알아둬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파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민은 우리 사이에 생긴 거리감을 알아차리고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준호와 대면했고 그는 마침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폭탄처럼 터졌고 모든 곳에 파편을 흩뿌렸습니다. 성민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를 배신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즉시 준호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완벽해 보였던 결혼과 시작해서는 안 되었던 금지된 사랑의 잔해 속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거를 돌아보며 저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파멸로 끝난 무언가에 휩싸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고통과 어떤 선택은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대가가 너무 크다는 쓰라린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술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할 큰일을 겪었던 추억이 생각나서 저도 한번 저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기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이라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도 걱정이 없겠네요.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이고 자세한 부분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잘 나지를 않습니다.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있던 일화인데 그 여자친구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간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술 취하면 개가 된다는 말이 딱 저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술 잘 마시는 게 자랑거리고 멋진 거라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보통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에 필름이 안 끊기면 술을 좀 덜 마셨구나 생각할 정도로 틈만 나면 술 마시고 취하는 게 일상이던 시절이었지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고 경력 쌓겠다고 들어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교통이 워낙 불편하던 곳이라서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자취방을 구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공장도 많고 땅값도 싼 지역이라 중소기업도 많이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대학교가 딱 한 개 있었는데 어떻게 근처에서 술 먹다가 알게 된 여자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풀려서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대학생이었고요. 여자친구는 당시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신세를 져도 되느냐 묻더라고요.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었지요. 잠은 한숨도 안 재울 거라고 준비 단단히 하고 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가에서 자기 이모가 놀러 오는데 자기가 기숙사다 보니 이모가 자고 갈 곳이 없다고 저희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당시에 제가 자취하던 게 어쩌다 보니 좋은 조건으로 투룸 빌라를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방이 하나가 비다 보니 그 방에서 자기를 자기 이모와 같이 하루만 재워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김이 새기는 했는데 그날만 날도 아니고 이렇게 여자친구 한번 집에만 들여서 재워주면 저한테도 앞으로 나쁠 게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모라고 해서 저는 엄마뻘 되는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이모가 무슨 언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젊은 사람이라 놀랐습니다. 지방에서 나레이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늦둥이로 가진 이모라서 나이 차이가 자기랑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할아버지 부탁으로 어머니가 이모를 아기 때부터 돌봐주면서 자기랑은 자매나 마찬가지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나레이터 일을 해서 그런지 미모도 미모인데 춤을 춰서 그런가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지나가는 말로 너네 이모가 너보다 더 이쁘다라고 농담 한마디 건넸는데 여자친구가 질투를 한 건지 제 등짝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아무튼 여자친구도 미모가 어디 빠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모델급 정도 되는 여자 2명을 끼고 돌아다니니 주변 남자들이 저를 부러워하듯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시선이 제가 아니라 눈부시게 예쁜 두 여자한테 향한 것이겠지만 왠지 그 두 여자들과 같이 있는 저를 시기 질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누가 뭐래도 그 여자들하고 같이 걷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같이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 했습니다. 여자친구 이모한테는 멀리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자기가 구상 중인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모가 도와주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인터넷에서 아무나 장사할 수 있게 플랫폼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 사업이 대박을 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때였기도 했었고요. 여자친구는 안목이 있고 여자친구의 이모는 나레이터 일을 하는 만큼 라인이 좋고 키도 크고 길쭉길쭉했기에 여자친구가 쇼핑몰을 차리고 여자친구 이모가 모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옷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업 구상을 해보려고 불렀다 하더군요. 저도 마침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이 판매업 관련이고 유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물어보고자 제 도움도 필요해서 상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리를 만든 거라 하더군요. 거기에 당시에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였거든요. 인물 사진은 찍어본 적 없었고 취미 삼아 출장 나가서 들꽃 같은 거 찍는 게 전부였긴 했지만 제가 고성능 카메라도 가지고 있어서 셋이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본격적이게 되었는데 여자친구 이모도 나레이터 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도 이 일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은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여자친구 이모가 짐 싸들고 이 동네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술이 애매하게 취해서 아쉽긴 했는데 그날은 여자들이 제 집에서 잠도 자고 가기로 되어 있으니 너무 무리해서 마시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여자친구 이모가 짐 싸들고 올라왔는데 지낼 곳을 따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올라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이모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 생각에 애초에 여자친구 이모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올라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낼 작정을 하고 온 거지요. 여자친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자매처럼 자라온 이모라고 해도 남자친구 집에 이모를 살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기숙사 짐 빼고 와서 저희 집에 같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거실로 쓰는 곳 구석에서 지내기로 하고 저는 큰 방 여자친구 이모는 작은 방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서 같이 지내게 되었지요. 저는 회사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원래 혼자 지낼 때는 집에서 반주도 자주 했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술을 못 마시게 되니 그게 참 불편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자친구 사업이 가닥이 잡히고 시범 케이스로 몇 개 물건을 팔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인물 사진은 처음 찍어보긴 하는 건데 카메라 안에 담기는 여자친구 이모의 미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범타로 물건을 올려서 팔기 시작했고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몇 번 안 되긴 했지만 물건을 전부 매진시키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잔치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에 술이 빠질 수는 없었지요. 기쁜 날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성공에 저도 한몫 보탬이 되었다 싶어서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 번에 터지게 되더라고요. 셋이 지내게 되면서 그동안 해야 할 걸 못하고 지냈는데 여자친구 이모가 술이 약해서 잠을 자러 방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여자친구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저는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래도 이모가 있는데 어떡하냐면서 자꾸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도 저랑 더 술을 마셨다간 뭔 일이 나도 나겠다고 생각한 건지 자기도 이만 자야겠다며 저보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김이 팍 식어서 그냥 술이나 더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오늘은 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술을 더 마셨어요. 평소보다 긴장을 하고 마셔서 그런가 술이 잘 취하지가 않았는데 혼자 마시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어지러지해지기 시작하고 취기가 빨리 올라오더군요. 여자친구 이모랑 셋이 같이 살게 된 게 제 계획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니 속상하기도 하고 매몰차게 거절한 여자친구가 괘씸하기도 한데다가 술 기운도 오르기 시작하니 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고 뭐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거절하는 듯 하더니 결국 집주인인 제 눈치를 보기로 한 건지 이내 저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든 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숙취에 일어나서 보니 제 옆에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이모가 있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만 기억을 되짚어보니 여자친구 이모가 자러 간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제 방으로 들어간 건가 싶은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제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저는 살금살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여자친구 이불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말 술이 일찍 깨서 잠에서 일찍 깨어난 게 천만다행인 듯 싶더라고요. 여자친구 이모도 술에 골아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으니 속으로는 제발 기억을 못하고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잘 될 것 같았던 쇼핑몰 사업은 첫 매진을 기점으로 그 뒤로부터는 거짓말같이 한 개도 팔리지 않게 되었고 여자친구 이모도 나레이터 일을 할 때보다 돈을 못 벌고 있으니 흥미가 떨어졌는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짐 싸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여자친구랑은 몇 달 더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 이모가 과연 흥미가 떨어져서 돌아간 건지 아니면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냥 일을 접고 돌아가게 된 건지 말입니다. 진실은 그날의 일을 겪은 여자친구 이모만이 알고 있겠지요. 헤어진 뒤로는 당연히 소식도 들리지 않고 저도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그 지역을 떠나오게 되었으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그날의 일을 추억하면 정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좋았던 젊음의 한 페이지였던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